자,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내국서입세법, 그렇죠? 네. 문풀이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제풀이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강의 때 뭐 좀 못 챙겼던 거 좀 챙겨 드릴 거고요. 근데 강의는 문제 위주로 하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본 과정에서 약간 배웠던 거 있죠, 그렇죠? 그거를 좀 다시 좀 되새겨 보자, 그런 의미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문풀이에서 제일 중요하게 제가 많이 알려드릴 부분이 바로 개별 소비세하고 주세예요. 기본 강의 때 조금 많이 놓쳤어요, 그렇죠?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 개별 서비스와 주세는 기본 강의 이상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고, 문제도 꼼꼼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10문제가 나오는데요. 8개에서 한 10문제 정도 나올 건데, 우리 1차 과목 중에 가장 점수를 쉽게 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문제풀이반 강의하고 문제만 풀어도 거의 8문제 이상은 맞힐 수 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쓸 거고요. 강의 시간에 이제 문제는 다 풀어드릴 겁니다. 다만 가장 큰 고민이 교재인데요. 교재를 이번에 안 만들려고 해요. 그냥 유인물로 나갈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교재를 만들면 교재가 언제 나오게 되냐면 2월 한 초쯤 나와요. 무슨 아시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교재는 딱 2달밖에 못 써요, 1년에 저희가. 이 문풀 시간밖에 못 쓴다고요. 왜냐면 매년 개정이 되잖아, 법이. 우리가 법이 언제 개정이 되냐면 1월 초에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죠. 그 다음에 시행령은 1월 말에 개정 들어가서 2월 초에 발표가 나오고요. 시행규칙은 3월 말, 그 4월 초에 가서 개정이 돼요. 무슨 근데 이제 우리는 법 개정 부분만 시험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된 것은 우리 시험에 해당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책이 좀 이상하게 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항상 미완성인 책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법이. 그래서 뭐 우리 시험을 좀 늦춰달라, 그죠? 뭐 5월 아니면 뭐 이렇게 늦춰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힘든 부분이라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늦게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손해인 것 같아서 항상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유인물로 쭉 갈까 생각 중입니다. 혹시 작년에 문제풀이반 책 갖고 있었던 분 계시면 그거 참고하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올해 개정된 게 거의 없어요. 부법은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개정된 내용 부분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알려드릴 거예요. 개별 서비스에서 거의 없어요. 뭐 담배 하나 들어온 거 빼고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바뀐 건 없고, 법 개정 내용 바뀐 건 많은데 사실 우리 시험에 관련된 게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기존 공부했던 분도 마음 놓고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뭐 문제풀이반 강의 중에 이런 것 좀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건의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오래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족해서 그런 건지 그냥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의견 다 반영해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면 대충의 감이 생겨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비슷한 문제의 유형이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외울 건 좀 외워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역시 그것도 매 시간마다 제가 이건 좀 반드시 외웁시다. 이것만 외우면 편하니까. 그런 거는 제가 집어두니까 여러분 꼭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자, 천천히 한번 가볼 건데, 순서는 일단은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순서 있죠. 그렇죠? 그 순서로 갈 거고요. 오늘은 이제 부가세 일정 총칙. 물론 이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기출문제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내용, 뒤에 내용 다 섞여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이해해 주시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 부가세법 제1장 총칙에서 우리 뭐뭐 배웠어요?
뭐 과세 대상은 안 배웠고 2장 가서 배울 거고요. 그렇죠? 납세 의무자. 그다음에 과세 기간. 그다음에 납세지.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네, 우리가 공부했던 게 부분입니다. 부가세법상 납세지, 납세지 아니라 납세 의무자. 그렇죠? 네. 뭐예요, 여러분? 뭐 배웠어요, 우리가? 납세 의무자에서 사업자 배웠죠? 사업자. 맞죠, 여러분? 네. 기억나시죠? 사업자 정의 정도는 알아야 되죠? 그렇죠? 자, 한번 정의 한번 해봐요. 다 쓸 수는 없잖아, 다시.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자. 네 가지 하면 되죠. 그죠? 영리 목적성은 불문한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한다?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제일 중요한 건 사업성의 여부였어요. 사업성 뭐? 계속적, 반복적. 그쵸? 반대말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 어떻게 공급하는 게 아니어야 된다? 일시적, 우발적이 아니어야 됩니다. 제가 총칙에 대해서는 잘 안 써요. 왜요? 총칙 부분에 틀리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죠? 네. 앞에는 다 열심히 공부하시거든. 그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사업자의 정의를 했으면, 사업자를 우리가 또 구분하게 되죠? 이게 더 중요하죠. 그죠? 사업자를 구분하게 돼요. 어떻게 구분해서 사업자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과세 사업자하고 면세 사업자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세 사업자, 과세란 말이 뭐와 똑같아요? 여러분, 납세 의무죠? 납세 의무자. 면세의 뜻이 뭐예요? 면세란? 면세 뭐의 반대말? 과세의 반대말.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면세하면 항상 머릿속에 우리 뭐? 제가 약속했죠? 항상 면세하면 뭐? 머릿속에 뭐? 그렇죠. 소비자. 이렇게 풀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과세사업자는 또 둘로 나누죠.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 이렇게. 그렇죠? 네. 이 나누는 기준은 뭐라 했어요? 당장할 필요 없지만 과세 방법 또는 과세 유형. 그래서 부가세 과세용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 그렇죠? 원칙적 과세 방법, 과세 유형인 일반 과세와 이것보다 훨씬 쉬운 간이 과세가 있더라. 그렇죠? 네, 이렇게. 그다음에 사업자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이렇게 했다면 이제 우리가 저 뒤에서 배우게 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납세 의무자라는 것은 사실은 어쩔 때 여러분 이게 공급일 때 그쵸? 그쵸 여러분? 뭐일 때 여러분? 부가세 과세 대상이 뭐예요? 재화나 영역의 공급이죠. 공급일 때는 납세 의무자가 뭐라는 소리예요? 사업자입니다. 그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2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2장 타이틀이 뭐냐? 과세거래입니다. 부가세는 뭐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자, 재화의 공급, 영역의 공급,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이렇게 되죠. 그렇죠?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과세 거래를 해요. 그렇죠? 부가세법은 거래를 둘로 나눕니다. 가만히 보시면 뭐예요? 공급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수입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공급일 때는 요게 공급이죠. 그렇죠? 공급일 때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란 소리예요? 사업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세 거래가 공급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로 이제 뭐가 있어요? 수입이 있죠? 네, 수입. 그래서 우리는 답은 다 알고 계시죠? 이게 혹시 공급이 아니라 이제 뭐라면? 수입이라면 납세 의무자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몰랐네. 호주번인데 핸드폰 있는지 몰랐어요. 자, 재화의 수입에서 납세 의무자 누구다 여러분?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제 우리가 항상 내세법은 우리 관세사 위주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렇죠? 세무사나 회계사들도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관세법상 납세 의무자의 수입 화주죠? 그렇죠? 네,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을 건데 네, 표현이 조금 다르다 그럽니다. 네, 다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재화를 수입하는 자예요. 알겠습니까? 이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요건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기출이 상당히 많이 됐죠. 우리 관세사 시험에도 기출을 했죠. 그렇죠? 사업자가 수입하는 경우에 하나요? 납세 의무를 진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업자가 수입하든 개인이 수입하든 소비자가 수입하든 과세업자든 면세업자든 일반 과세든 관이과세든 일체 여부를 불문한다 그랬어요. 뭘로 족해요, 여러분?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관세법 납세 의무자인 수입 하주로 족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없죠. 그렇죠? 근데 영역의 수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죠, 사실은. 그렇죠? 네. 영역의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부가세 과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나라가 소비지국이니까. 근데 뭐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요게? 과세 거래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맞죠, 여러분? 네. 그런데 분명히 영역의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부가세 마지막 시간에 우리 뭘 배워요, 항상? 수출과 수입 하면서 영역의 수입,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영역 등의 수입입니다. 그렇죠? 네. 영역 등의 수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여기는 재화의 수입이고 여기는 영역 등의 수입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재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뭘 말해요? 관세는 무슨 행정? 대물 행정. 그죠? 네, 유체물을 말해요. 형태가 있는, 그죠? 보세 구역에 장치할 수 있는 유체물을 말해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역 등이란 유체물이 아닌 것을 말해요. 그러면 유체물이 아닌 것은 뭐예요, 여러분? 유체물이 아닌 것은 용역과 아예 재화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 더 플러스 뭐? 무채물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무채물 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뭐가 나와요, 여러분? 권리. 그렇죠? 네.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앙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전부 다 관세.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원래는 못하죠. 어쩔 때만 가능해요? 이러한 권리 등이 유체물에 체화됐을 때. 그렇죠? 그때는 여기 포함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말하는 무체물은 어떻게 하냐? 관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무체물의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는 납세 의무자를 뭐로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리, 납부, 의무자. 이렇게. 대리, 납부, 의무자. 그렇죠? 간단하죠? 예. 이게 다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학습했다 가정하고 이제 전체를 아우러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예. 이것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게 요거예요, 요거. 딱 요것만 몇 줄 안 되죠? 하나, 둘, 셋, 넷, 5줄 못 외워요? 그죠? 예. 여러분 2차 논술도 마찬가지죠. 딱 이 5줄만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다 뭐예요, 그냥? 썰. 그러겠죠, 여러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납세 의무자는 이렇게 학습했고요. 이런 내용을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과세 기간. 두 번째요. 지우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풀면서 이겁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지우면 안 돼요. 근데 글씨를 너무 크게 쓴 것 같아서 불안하게 사고. 그렇죠? 자, 과세 기간입니다. 자, 우리가 뭘 중점으로 공부했었어요? 과세 기간. 과세 기간 뭐예요, 여러분? 법정 기간이죠. 그렇죠? 부가세 무슨 세? 기간세, 기관과세, 기간세, 기관과세. 그렇죠? 예. 부가세는 뭐다, 여러분? 기간세입니다.
소득세나 법인세와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네. 자, 부가세는 기간과세입니다. 기간과세란 뭐냐? 법으로 뭘 만든다, 여러분? 기간을 만듭니다. 그죠? 네. 법으로 뭘 만들어요? 기간.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기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고? 기간을 만들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이 기간의 종료시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죠? 이 기간의 종료시는 뭘로 봐요? 네? 그렇죠? 납세 의무. 성립 시기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다가 뭐랑 가장 헷갈릴까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공급 시기죠? 아니죠? 공급 시기는 뭐예요? 제가 말하는 건 공급하는 때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는 그랬었겠죠. 뭘 도입하지 않았으면. 기간세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재환의 영역에 공급 시기 있죠. 그렇죠? 이거와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죠? 예. 공급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부가세법에서. 여러분, 대부분 재화를 인도하는 때, 그렇죠?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 그렇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예. 제 2장에서 배우게 될. 이런 공급 시기가 갖는 것은 어떤 의미였어요? 공급 시기는. 그죠? 과세 기간, 비속 기준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 세금 계산서, 이런 의미로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이걸 뿐이에요. 뭐가 전혀 상관없어. 법이론적인,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이런 이론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예. 근데 빨리빨리 풀다 보면 이 말을 쓰면, 그죠? 부가세의 납세 의무는 공급 시기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공급 시기로 한다. 이렇게 냈을 때, 맞는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까? 아니죠? 예. 주의하세요. 좁으니까 좀 지우고요. 자, 어찌됐든, 부가세는 기간과세다. 그래서 법정기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법정기간은 몇 가지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원칙이 있고, 특례가 있어요. 특례가 두 가지죠? 자, 원칙적인 법정기간에서 우리 요거는 뭐라 불러요, 여러분? 과세기간. 이렇게 부르죠, 그죠? 자, 특례적 과세기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첫째, 애정, 신고, 기간, 그 다음에 조기, 환급, 기간, 이렇게 되죠. 그쵸, 여러분? 네. 과세기간, 애정신고기간, 조기, 환급, 기간. 자,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중요한 의미는 이 기간의 종료시를 뭐라고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납세 의무 성립 시기로 본다고 그랬네요. 그쵸? 네. 그렇게 봅니까, 요거? 보죠? 근데 요것도요? 맞죠? 이거는요?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다시. 부가세는 법정기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더라. 원칙적 법정기간 과세기간, 특례로 애정신고기간, 또 조기 환급 기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는 법정기간을 만들어 놓고 이 기간의 종료시를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 중에 조기 환급 기간 종료시는 뭐가 아니에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아니에요. 뭔만? 과세기간과 애정신고 기간만. 왜 그래요? 법에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요. 우리는 항상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요, 여러분? 기간 종료 후 며칠 이내? 25일 내. 이때 하는 신고를 확정신고라 하고, 이때 하는 신고를 애정신고라 하고요. 이때 하는 신고를 조기 환급 신고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신고는 우리가 세법에서 말하는 신고는 항상 납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납세 신고를 하죠. 그렇죠? 납세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성립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는 거죠. 내가 인정하는 절차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따져봐야 될 게 이 확정력입니다.
확정력 있고 이건 없어요. 그렇죠? 네. 맞잖아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되죠? 납세 의무는 항상 어떤 절차를 거쳐요? 성립, 확정, 소멸. 기억나시죠? 성립된 납세 의무는 내가 뭐 하면 신고하면 확정되고 이 신고를 우리가 흔히 납세 신고라고 하죠. 확정된 납세 의무는 내 스스로 납부하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성립, 신고, 확정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네. 성립이 안 됐어요. 신고해봐야 확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요. 조기환급기간 종료시는 뭘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성립 시기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신고해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확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자, 정리합니다. 부가세 법정기간 몇 개 있다고요, 여러분? 3가지 있습니다. 3가지. 그쵸? 네, 3가지. 자, 전체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과세 기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자, 과세 기간 뭐예요? 원칙적으로. 1년을 둘로 나누죠. 그쵸? 맞나요, 여러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30일. 7월 1일부터 10월 31일. 다만, 간이과세자는 1년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신규 사업자 최초 과세 기간은요. 언제부터? 사업자 등록일로부터죠. 사업 개시일. 그죠? 네. 그 다음에 폐업자의 최종 과세 기간은 폐업 신고일까지죠. 아니죠. 언제까지? 폐업일까지입니다. 항상 실질이 중요해요. 다만 합병으로 소멸법인의 경우는 합병일이 아니라 합병 등기일. 이런 내용 배웠죠.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려운 게 없죠. 네.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특별히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정도 하고 문제를 풀면 요거 좀 지우고 납세자와 사업자 등록증은 또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또 해봅시다. 아마 순서가 그러니까. 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갑시다. 1번. 부가세 과세 유형, 과세 베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부가세로 과세할 것이냐. 어렵지 않아요. 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부가세 과세 유형 몇 가지가 있냐면요. 3가지가 있습니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GNP형이 있고 국민총생산, 그죠? GNP. 그 다음에 소득형이 있고 소비형이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미리 정리하고 가볼까요? 여러분 수업 시간 안 했으니까. 근데 안 해도 되거든요. 아주 쉬워요. 정말 쉬워요. 현행 부가세 과세 유형은 뭐예요, 여러분? 이 소비형 부가세입니다. 그렇죠?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현행 부가세 과세 유형 뭐다? 뭐라는 사실 여러분? 소비형입니다. 소비형. 알겠죠? 먼저 제가 좀 구분을 해드릴게요. 봐보세요. 항상 굳이 외울 필요 없는 게 우리는 사례를 갖고 와요. 그죠? 자, 우리 수업 시간에 항상 그렸던 그림이 가장 일반적 유형이 A, B, C, 소비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B가 A로부터 얼마짜리 물건을 사옵니까? 1,000원짜리 물건을 사와요. 그리고 B는 A한테 얼마를 줘요? 1,100원을 주겠죠. 네.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중간재 구입이라고 합니다. 구입액이라고 그래요. 1,000원은. 이 1,000원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중간재 구입액이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B가 예를 들어서 슈퍼다. 한번 가정해봐요. 슈퍼. 슈퍼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응? 물건이 필요하죠, 그렇죠? 과자 같은 걸 사와야 됩니다. 그죠? 아이스크림도 사와야 돼요. 그죠? 각자 생활용품을 제조자나 도매상으로부터 사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그걸 중간재 구입액이래요. 그런데 슈퍼를 하려면 너 뭐 필요해요? 아이스크림 팔려면 냉장고도 필요하고 쇼케이스도 필요하고, 그죠?
다양하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요번에 아이스크림 판매하고 쇼케이스, 냉장 쇼케이스를 2개를 샀어요. 냉동. 예. 그런 거 우리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건 이제 자본재 구입액이라고 합니다. 쉽게 머릿속에 뭐 갖고 계시면 돼요? 감가상각자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거요, 여러분. 취득할 때 내가 이렇게 사왔어요. 누군가로부터. 1,000만 원 부가세 100만 원 이렇게 사왔다고 내가. 이게 매입세 공제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매입세 공제 돼야 안 돼요? 내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당연히 되죠? 당연히 돼야죠. 그죠? 네. 잘 들으세요. GMP형은요, 이건 쓸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 자본재 구입액을 공제 범위에요. 포함시키질 않아요. 요거는. GMP형의 경우는 뭔만 공제해요? 그냥 순수하게 요거? 그렇죠. 이 중간재 구입액만 공제해 줍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부가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건 논의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자본재 구입을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의미고 이 2개는 공제해주네요. 알겠습니까? 이 둘은 공제를 해줘요. 자본재 구입액도. 당연히 공제를 해줘야죠.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발생한 매입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둘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면? 둘의 차이. 자, 이 둘의 차이를 제가 상당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어디서 이걸 강조했죠, 제가? 수업 시간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배웠어요, 안 배웠었어요, 우리? 배웠죠. 현행 부가세법이 소비형 부가세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과 같은 사후 정산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안 난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표정이 왜 그래요? 자, 이 둘의 차이는요, 자본재 구입을 다 공제해줘. 둘 다 어떤 것도 쓸 수가 가능해요.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둘의 차이는 공제의 시기입니다. 뭐요, 여러분? 매입세 공제의 시기. 이거는 사용 소비 시예요. 이거는요, 취득 시. 자, 현행 부가세 매입세 공제의 시기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취득 시입니다. 뭐가 아니고요? 사용 소비 시가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의미를 달리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GMP형이 됐건 소득형이 됐건 소비형이 됐건 일단 전부 다 누군가부터 직접 사원 이 중간재는 다 뭐 해준다 소리예요? 공제를 해준다 그럽니다. 근데 이 감가상각자산 같은 이런 내구재, 자본재 이런 것들은 이건 공제를 안 해주고 이 둘은 공제를 해줘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과세하게 되면. 그럼 이거와 이거는 공제를 해주니까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알겠습니까? 이제 택일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는 뭘 선택하고 있다? 이걸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 이걸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둘의 장단점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의 장점은 뭘까요? 매입세 공제가 사용 소비시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사후 정산이 필요 없어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쓰실 겁니까? 네, 내 사업과 관련해서 쓸 겁니다. 이 말만 믿고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어디에 갖다 쓰면 사업에 갖다 썼을 때 그 쓴 분만 공제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감가상각자산 같은 이 내구재는 알다시피 뭐요? 실제로 이게 다 닳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걸로 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비형 부가세제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우리 뭘 계산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이걸 적용하려면 우리 뭘 계산해야 되냐?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계산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답은 쉽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몇 년 봐요, 부가세는? 이런 거. 2년 보죠? 몇 과세 기간? 4과세 기간. 그죠? 건물 등은 몇 년 봐요? 10년. 그죠? 20과세 기간 보잖아요.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부가세법 이렇게 쉽게 그냥 이런 것은 뭘로 보겠다, 그냥 2년. 그래서 쉬운 것이지. 그런 표현이 없다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소득형의 경우는 복잡해요. 뭘 계산해야 되니까.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잘 안 써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소비형의 장점입니다. 소비형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사람의 말만 믿고 공제해 주다 보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사후 정산. 그래서 우리 세법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 이거는요. 뭘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장점이 있냐. 시행이 간단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계세요? 시행이 간단하다. 뭘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 시행이 간편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자, 더 중요한 건 자, 실제로 이 소비형 부가세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뭐예요, 여러분? 투자 자금 회수가 어떻게 해요? 빠릅니다. 신속하다. 자, 제가 사업을 하려고 공장을 하나 지었습니다. 공장 짓는데 1,000억이 들어갔어요. 부가세는 얼마일까 그러면? 100억이겠죠? 그러면 이 소득형에게서는 이 100억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려요? 10년 걸려. 이거는요, 바로. 알겠습니까? 네. 사업자들 항상 뭘 손해해요? 납세자들은 항상 뭘 손해해요, 여러분? 야, 내가 나중에 책임질 테니까 돈 빨리 공제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러죠?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좀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딱 요것만 정리하고 있으면 못 풀 문제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유형으로 나오면. 네. 자, 더 중요한 건 현행 부가세는 어떤 형? 소득형, 소비형. 소비형입니다. 소비형. 네. 자, 읽어볼게요. 자, 부가세 과세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주 옳지 않은 것은, 자, GMP형의 경우에는 과세 베이스를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 이게 바로 이제 GMP라는 뜻이에요. 국내 총생산. 네. 자, 다만, GMP형의 경우에는 자본재에 대해서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과세하죠. 공제를 안 해준다는 소리는 과세한다는 소리입니다. 공제를 해주면 과세하지 않는단 말이고요. 네. 자본재에 대해서 뭐예요, 여러분? 과세를 해버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공제가 안 되면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제가 안 되면 누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죠? 네. 배웠죠, 우리?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다 누가 피해를 봐요?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런 얘기. 중복과세죠. 그죠? 네. 자, 2번. 자, 소비형이에요? 소득형이에요? 소득형. 그죠? 네. 일단, 소득형의 경우에는 그 과세 베이스에서 뭘 빼요, 일단? 자본재 구입액을 공제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과세하지 않는다 소리고요. 그래서 GMP에 갖는 종목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소득형의 경우는 장점이긴 하나, GMP형에서 갖는 그 단점을 곡과 장점이긴 하나,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된다. 그 이유는 매입 공제 시기가 언제기 때문에? 사용 소비 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은 부가세로 회수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맞는 말이죠. 자, 소비형의 경우는요. 그렇죠? 중간재 구입액과 자본재 구입액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다 공제해 줘 버려요. 그냥. 따라서 뭘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예. 그 시행이 간편하다. 뭐 그런 표현인 것 같고요. 4번. 현행 부가가세법은 어떤형? 소비형 부가세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행 부가세법이 소비형 부가세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했을 때 매입세 공제시를 언제로 본다? 사용소비시가 아니라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이에 따라 취득시 취득한 모든 매입액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다만 소비형 부가세제의 경우 취득시 실제 사용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를 하게 되는 바 실제 사용소비에 따라 뭐가 필요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사후정산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 이런 말이고요. 5번 현행 부가세법은 위 사에서의 사후정산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중간재 구입액에 대해서는 매입시 즉시 공제하고 자본재 구입시에는 실제 사용소비에 따른 감가상각비만을 공제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틀렸죠. 그죠?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4번 아니면 5번인데 5번이 틀린 겁니다. 현행 부가세법은 소비형 부가세제입니다. 모두 예외 없이 매입세 공제는 무조건 언제예요, 여러분? 취득시입니다. 사용소비시 안 돼요. 네. 자, 2번. 네, 우리 관세사 기출문제입니다.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우리나라의 부가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부가세는 미국의 제도를 본받아 1975년도에 도입하였다. 땡. 자,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대륙법계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일본, 우리, 아니, 그죠? 독일, 프랑스, 우리나라, 일본, 우리. 그죠? 예, 대륙법계. 반대가 이제 영미법계가 됩니다. 영국, 미국, 이렇게. 예. 여러분, 이제 그 행정법이나 이런 다른 과목들을 들었으면 약간 어떤 게 강해요? 우리나라나 이렇게 동양과 독일 이쪽은. 2차 대전 누가 일으켰어요? 독일, 일본이죠. 그죠? 딱 생각하면 뭐가 나요? 하이틀러, 천황폐하 만세. 그죠? 상명, 하복. 그죠? 예, 우리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은 존댓말이 없죠? 대통령한테 야 그래요. 그죠? 똑같잖아요. 그죠? 예, 영미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명, 하복. 그죠? 우리는 그런 법을 본받은 겁니다. 따온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우리나라도 뭐가 있었기 때문에 왕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대륙법계. 그리고 부가세는 1977년부터 그죠? 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듣고 말아요. 무슨 법계? 대륙법계. 몇 년도? 1977년. 77년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주변에. 알겠어요? 찾아보면 되겠죠. 그렇죠? 나와 관련된 77년의 의미가 뭘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뭐든지 찾아보세요. 개인적으로. 네. 자, 얘는 답은 1번인데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부가세는 경제적 부담의 귀속자와 자, 담세자와 납세 의무의 귀속자, 납세 의무자가 다른 간접세입니다. 맞는 말이죠? 네. 3번. 부가세는 국민 총 지출 중 투자 지출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어이씨, 어려운 말이네. 그죠? 뭔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자, 여기서 답을 찾아봅시다, 여기서. 여기서 4번 찾아봅시다, 답을. 투자 지출이란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본재 어디 갔어? 요거. 알겠습니까? 이거 과세 안 해요, 현행부가세. 자본재 구입에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둘 다 안 하죠. 빼준다 그랬잖아요. 이건 감가상각비로 빼주고,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다 빼주고. 알겠어요? 이렇게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감가상각비 하면 일단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 기계, 뭐, 장치, 이런 거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4번. 부가가세는 재화와 용역이 소비되는 곳에서 과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면 좋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면 좋을까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 맞는 말이죠? 네. 자, 5번. 신고 납부할 부가세 세액 계산은 전 단계 세액 공제 방식으로 계산한다. 맞는 말이죠? 전 단계 세액 공제법. 자, 3번. 다음 부가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맞는 거 찾는 거네요. 자, 이것도 기출문제인 것 같아요. 네, 1번. 부가세는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소비형에 대해서 과세하는 개별 서비스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겠죠. 틀렸죠? 부가세는 특정이 아닙니다. 부가세는 무슨 세? 일반 서비스.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다 과세합니다. 1번은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땡. 그렇죠? 2번. 부가세는 초비지국 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바. 맞죠? 수출하는 재화 영세율, 수입하는 재화는요?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해주고 수입하는 재화는요? 과세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부가세법에서 영세율은 항상 머릿속에 완전 면세. 그죠? 예.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수입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 틀린 거죠. 자, 또 나왔네요. 3번. 소비형 부가세제는 중간재에 대해서는 과세하나 자본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툭자라 촉진의 효과가 틀렸죠. 그렇죠? 네. 둘 다 과세하지 않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쉽죠, 이런 거. 네. 4번.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 방법인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아니라 전단계 뭐, 여러분? 거래액 공제법이. 이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수업시 안 해봤으니까. 네. 근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현행 부가세는 세액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매출액 곱하기 세율, 매입액 곱하기 세율. 이렇게 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고? 이거를 매출세액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매입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을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말하는 이제 뭐요?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죠? 이건 뭡니까? 어차피 값은 같아요. 매출액 빼기 매입액 곱하기 세율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전단계, 이걸 뭐라 그래요? 전단계 세액이에요, 이건 거래액이에요. 이 전단계 거래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자, 4번 부가세다 과세 방법인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에서는 사업자가 재원의 영역을 공급할 때 거래 중간 몇 땡. 그렇죠?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4번은? 전단계 세액 공제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전단계 거래액이고, 그렇죠? 네. 틀렸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다는 소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5번. 부가세는 재화나 영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맞죠?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지만, 맞는 이야기네요. 그 조세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지는 간접세이다. 맞는 말이고요. 답 5번. 자, 4번. 부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지 않는 겁니다. 자, 부가세는 소매상의 판매 단계에서만 과세한다. 땡이죠? 부가세 무슨 과세? 다단계 과세, 유통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다 과세합니다. 단단계 아니에요. 다단계 과세. 두 번째, 부가세 과세기간은 소득세의 과세기간과 동일하다. 땡. 부가세 과세기간은 뭐예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6개월이지만 소득세는 1년입니다. 그렇죠? 네.
세 번째. 부가세 과세 물건은 과세 대상은 부가가치이므로 그 과세 표준은 부가가치 가액으로 땡. 그렇죠? 이거 이론상 부가가치잖아요. 그럼 현행 부가세는 과세 대상이 뭐예요, 여러분? 재원화, 용역의 공급. 그래서 과세 표준은 뭐가 맞아요? 그러면 공급이니까 공급 가액이 맞는 거예요. 자, 부가세는 수출입 거래에 관한 국경세 조정에 대한 배려가 있죠. 그렇죠? 네. 국경세 조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니까 뭘 적용해놔서 소비지국 과세원칙. 그럼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니까 그러면 4개 다 안 맞네요. 그렇죠? 네. 자, 5번. 현행 부가세제의 과세 제도상의 질문이다. 다음 중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부가세란 생산 및 유통 과정 중에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이다. 아주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부가세 정의를요. 생산 및 유통 과정 중에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 따라서 현행 부가세법상 과세 물건은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이다. 땡. 그렇긴 한데 현행 부가세법은 그렇지 않다. 그렇죠? 예. 자, 2번. 부가세 과세용에서 소득형. 소득형 경우는 자본재 등을 구분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본재는 어떻게 공제해줘요? 중간적으로 바로 공제해주고 자본재는 어떻게 공제해줘요? 감가상각 될 때마다 사용 소비시마다 취득시 일괄적으로 즉시 공제한다. 땡. 자, 3번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서로 거꾸로 설명해 놨는데, 그죠? 2번은 이제 소비형. 3번이 이제 소득형에 대한 이야기. 4번. 위에 산과 같은 이유로 소비형의 경우는 감가상각비의 계산이 어렵고, 땡. 4번도 틀렸죠. 그죠? 자,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완전 다 바뀌었죠. 자, 5번 가볼게요. 자, 부가세 과세 유형에서는 소득형과 소비형의 경우는 자본재 구입액을 과세 기초에서 제거하죠. 맞죠? 요거 이야기예요. 그죠? 예. 공제가 안 되고 이건 공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연평에서의 누적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요즘 이렇게만 정리하고 있으면 이런 유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6번.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자, 현행 부가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오늘 목표는 2장까지 나가는 건데. 2장 뭐야, 여러분? 과세. 그래. 일주일에 2장씩 나갈 겁니다. 목표는. 아니면 3주에 2장 정도. 시간은 보니까 엄청나게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 6번. 현행 부가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을 과세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맞죠? 맞죠, 여러분? 네. 2번. 부가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다. 사업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들 말한다. 맞는 말이고요. 3번. 부가세법에서 규정하는 면세 거래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없다. 맞죠, 여러분? 맞나요? 다만 과세 사업자가 공급하는 면세 거래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다. 들리죠? 그죠? 부가세 과세입니까? 면세입니까? 따질 때 제가 항상 강조하죠. 맨 첫 번째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그 거래가 과세면 과세, 그 거래가 면세면 면세. 그죠? 네. 유일하게 주의할 게 하나 있죠. 그런데 면세 사업자가 과세 거래를 할 때 그건 면세입니다. 면세 사업자 어떤 지위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 그것만 조심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냐. 틀렸죠. 자, 4번. 자, 간이과세제 취지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간이과세 적용하는 근거가 뭐야, 여러분? 취지가 뭐죠? 어떤 사업자들? 어떤 한계 사업자들?
세법 지식이 낮으면서 and 영세한 사업자. 그렇죠? 네. 자, 5번.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전부 다 무슨 거래? 과세 거래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요, 안 나요?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세율을 항상 어디다 적용해요? 과세, 표준, 과표 곱하기 세율이죠. 과표는 뭐의 크기? 과세 대상의 크기. 알겠죠? 네. 반드시 공급자가 누구일 때, 과세 사업자일 때만 과세하는 거죠. 그렇죠? 네. 면사업자는 과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소비자. 그렇죠? 네. 자, 그래서 5번은 맞는 표현이겠네요. 그렇죠? 네.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부가세 과세 거래이므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부가세 과세사업자에 하며 면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부가세법에서 영세율 적용 요건 3가지 있는데, 자, 정리해 봅시다. 첫째, 과세사업자에 합니다. 이런 것들은 외워놓으세요. 지금부터 정해놔요. 어차피 또 그때 또 외워야 되니까. 자, 다음 중 시험 문제 어떤 게 많이 나와요? 다음 중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인 것은 아닌 것은 많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뭘 떠올려봐야 돼요? 영세율 적용 대상, 조건, 요건을 생각해 봐야죠. 3가지. 첫째, 제일 중요한 게 과세 사업자에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거주자 내국법인의 하나입니다. 거주자 내국법인. 다만 비거주자 외국법인도 적용이 가능하죠. 어쩔 때만 상호면세주의. 그죠? 세 번째,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를 행하여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를 행하는 자에 한합니다. 그죠? 네.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뭐 나중에 이제 우리 3장 가서 배우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3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자, 간이과세자 영세율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과세사업자니까.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제가 알려드릴 거고 계속해서 반복해 드릴 거예요. 네. 지겹게 반복합니다. 자, 7번. 부가세법상 사업자 및 납세 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틀렸죠? 너무 쉽죠? 그렇죠? 뭘 따지지 않아요? 영리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뭐죠 이거는? 부가세법상 뭐예요? 제가 어떤 영역을 공급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3번.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로 구분한다. 맞는 말이고요. 4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는 사업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도 납세 의무가 있다. 맞는 말이죠? 요거요. 그죠? 이게 벌써 몇 번 나왔는지 몰라요. 이제 더 이상 강조 안 할게요, 여러분. 네, 요거는. 5번. 사업자로서, 자, 이런 표현도 좀 익숙해집니다.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는 무관하다. 맞죠, 여러분? 네. 사업자 등록이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사업자의 첫 번째 의무. 그죠? 그러니까 등록을 해서 사업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된 다음에 사업자의 첫 번째 의무가 등록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여부는 사업자이냐 여부를 판단할 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8번. 우리 부가세법은 과세사업자와 면사업자로 나누고 그 중간에 있는 사업자가 있어요. 그렇죠? 사업을 다 하는 사업자. 그래서 뭐라고 부르요, 여러분? 계명사업자라고 부르죠? 네. 자, 부가세보다 계명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것은 계명사업자, 공통 하면 무조건 누구예요, 여러분? 계명사업자죠? 네. 자, 1번. 공통사용자의 공급 시 뭘 안분 계산한다고 제가 항상 강조했죠. 뭘 안분 계산해요? 매출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합니다. 공통사용자의 공급 시 과표 안분 계산. 계명사업자에 대한 이야기죠. 마찬가지죠. 공통사용자의 취득 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그렇죠? 3번.
과세 제외의 면세 사업 전형. 당연히 개명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4번 과세 유형의 변경. 땡. 그렇죠? 과세 유형 변경 뭐예요? 간이에서 일반. 일반에서 간이로 하는 거 말합니다. 자, 5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자, 이건 뭐예요? 개명사업자에 대한 사후 정산 규정입니다. 공동사용자에 대한 사후 정산 규정. 9번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개인사업자한테 해당되는 것만 한번 찾아봅시다. 자, 1번 간이과세. 자, 간이과세 정의해보세요. 간이과세. 1억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일체 간이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한테만 돼요. 법인사업자는 안 됩니다. 자, 2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공제. 자, 2번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공제.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죠, 우리가? 어디서 배웠는지 한번 떠올려야 돼요. 어디서 배웠는지. 부가세법에서 배웠죠. 고개를 끄덕이시네. 그렇죠? 부가세법에 어디서 배웠어요? 납부세 계산 구조에서 배웠죠. 그렇죠? 어디서? 그러니까 납부세 계산 구조에 어디? 빨리 돌려봐요, 머리를. 일요일 아침이라고 머리 해롱해롱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응?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기억나요, 안 나요? 그죠? 저는 어제 지금 딱 2시간 자고 왔어요, 여러분. 진짜요? 학원에 제가 어제 좀 지방에 갔다 오느라고 새벽에 이걸 전달했어요. 근데 어제 오후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약속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집에 오니까 3시쯤 됐더라고요. 2시간 동안 이제 부랴부랴 해서 새벽 5시에 보내고. 그죠? 네. 5시에 놓는데 또 잠이 안 와. 잘까 말까. 잠을 못 일어날 것 같아서. 그죠? 네. 한 2시간 자봤더니 뭐 괜찮은데요? 그래서 근데 걱정이 돼요. 오늘 6시간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죠? 3시간은 버티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되겠죠 뭐.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공제 어디서 봤더라? 일반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그치요? 네. 이 조건이 뭐였어요? 어떤 조건이었어요? 일단 외워요, 이것만. 영수증 발급권자이면서 개인사업자. 자, 외워요. 뭐, 여러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공제가 되는 것은 누구만?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자로서 and 개인사업자. 알겠습니까? 네. 이제 문제풀이반을 공부하다 보면 야, 이걸 다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다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를 풀어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맞출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라는 것은. 알겠습니까? 네. 그런 뉘앙스, 그런 걸 이제 기르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너무 꼼꼼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차라리 문제는 건성건성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애정고지징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여러분? 아니다, 뭐요? 3번이네요. 영수증 발급 특례. 영수증은 누가 발급할 수 있어요? 영수증 발급 특례. 영수증 누가 발급할 수 있어요? 크게. 다음부터는 상품권을 좀 갖다 놔야 되겠어. 에? 커피 그거 사 먹는 거 있죠? 답변 주신 분 그날 딱 2분씩 제가 드려야 되겠네요. 자, 영수증 발급 특례 누구예요? 알죠? 주로 누구한테 공급하는 자? 최종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자죠, 그렇죠? 예. 법인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마트 법인이죠, 그렇죠? 예. 소매업, 그렇죠? 예. 답은 3번이네요, 그렇죠? 예. 영수증 발급 특례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신경 쓰지 말고 세금계산서의 한계, 그죠? 주로 최종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뭐?
영수증. 간이과세자니까, 개인사업자니까 영수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반 과세자인 법인도 주로 최종 소비자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뭘 발급해요, 여러분?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4번. 애정고지증수.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애정고지증수는 어떤 사업자? 일반 과세자인 사업자로서 어떤 사업자?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바쁩니다. 그래서 부가세 1년 4번 신고하는 게 벅차요. 개인 사업자는 바쁘니까 몇 번만 신고해라. 사실 2번.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해서는 굳이 세액을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과세가 납부세액이 얼마 2분의 1 내에서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서를 작성하면 납부만 하면 됩니다. 그런 거죠. 네. 자, 음식점업 의제매입세 공제율 얼마입니까? 106분의 6.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업은 108분의 8.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 네. 10번. 거꾸로 이제 법인 사업자에 대한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맞죠? 2번. 법인 사업자 반드시 애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3번. 또 답 틀렸네. 그렇죠? 네. 답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 3번. 법인사업 반드시 세금계산 발급해야 하므로 시험관 매출별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땡. 가능합니다. 4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지점은 본점을 대신하여 주된 사업장 될 수 있다. 이제 좀 이따 배우겠죠. 5번.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법정 사업장이 어디예요, 여러분?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입니다. 그죠? 네. 자, 4번과 5번은 조금 이따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네. 자, 11번. 부가세법상 사업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현행 부가세법은 사업자를 납세 의무자로 맞고요. 소비자를 담세자로 규정하고 있는 간접세이다. 따라서 이런 간접세제에서 사업자의 가장 궁극적인 의무도 뭐다, 여러분? 세액을 전가하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전가한다 해서 전전하죠. 그죠? 네, 전가. 이게 바로 궁극적 의무입니다. 자, 2번. 자, 중간에 쉼표부터 갑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렇죠?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무등록 사업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추징해버려요. 그죠? 네. 그러면 추징할 근거가 뭐예요? 사업자 등록 여부 관계없이 뭐라는 소리예요? 사업자라는 소리입니다. 3번. 사업자와 소비자의 구분은 사업성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업성이란 틀렸네요. 그렇죠? 영리를 목적으로 땡.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답은 쉽게 살 수 있고요. 4번. 사업자는 과사업자와 면사업자로 구분한다. 그리고 부가세법상 면사업자는 부가세법상 모든 협력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소비자와 같다 이런 말인 거고. 자, 5번은 더 이상 강조 안 한다 그랬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12번. 속도 어떠세요? 괜찮죠? 빨라요? 그럼 안 빠르죠? 그죠? 네. 저는 마음이 급하니까 오늘 몇 문제? 70문제 한 150문제 정도 해야 되니까. 12번. 자,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땡. 영리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하나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요. 맞는 거 찾는 겁니다. 자, 2번. 국가는 부가세 납세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야, 좀 애매하네요. 그죠? 무슨 말이겠어요? 좀 애매하죠. 그죠? 국가는 부가세 납세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단 물음표 한번 쳐봅니다, 여러분. 물음표 쳐요. 네. 여러분. 국가는 부가세 납세 의무자입니까? 아닙니까? 애매하네, 애매해. 그래, 안 그래?
우리 관세사 기출문제 뭐가 나왔냐면요. 자, 적으세요. 요 편. 국가도 부가가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다시요. 이 표현은 익숙해지라요. 국가도 부가가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쵸?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실 이 2번 문제는 참 애매한 문제네요. 제가 볼 때.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전에 세법에서요. 이거 배웠죠. 그렇죠?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국가 등이 이들이 이제 본연의 서비스를 이제 우리가 행정 서비스라고 합니다. 먼저 정리를 하면 국가 등은 분명히 사업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문이 뭐예요, 여러분? 참 애매하죠. 이거 기출문제거든요. 국가는 부가가세 납세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세 의무자는 뭘 의미해요? 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뭘 의미해요? 과세사업자를 말하는 거죠. 사업자는 뭘로 나눠요, 여러분? 어디 갔어? 여기 있죠. 그렇죠?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물어보는 거죠. 납세 의무자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가 등은 이제 이들의 본연의 서비스가 이제 행정 서비스입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 면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칙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원칙. 그러니까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뭐가 아니에요, 부가세법상. 사업자이기는 한데 뭐는 아니에요. 납세 의무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무슨 말겠어요? 국가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납세 의무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들도 뭘 제공할 수 있어요? 이들도 영리사업을 할 수 있어요. 영리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서울대학교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의 종류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영리사업이 뭐예요? 그럼 부동산, 임대. 알겠습니까? 네. 부동산, 임대. 그 다음에 또 뭐 또 해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스포츠 시설. 스포츠 시설. 가장 대표적인 게 골프장, 그죠? 이런 스포츠 센터,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네. 한다고요. 네. 그 다음 또 많이 하는 거. 우체국에서 뭐예요, 여러분? 우체국 뭐예요, 여러분? 우편 서비스 말고, 우편 서비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체국에서 뭐 또 할 수 있어요? 우체국 택배 하잖아요? 네, 택배. 그 다음에 또, 지금, 나중에 할까? 지금 미리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할 거면 되니까. 뭐 또 해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KTX. 고속철도. 철도는요, 면세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상관없죠? 네, KTX.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뭐, 호텔 같은 것도 해요. 호텔. 숙박. 촬영하고 있으니까 말하면 안 되지만, 예전에 제가 저희 형 때문에 많은 싸게 숙박시설 이용했다는 말 안 했나요? 네, 이런 것들. 그죠? 이 영리사업에 대해서 뭘 한다, 여러분? 과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맞다, 안 맞다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 같으면, 제 스타일이라면 2번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국가 등은 원칙적으로 면사업자입니다. 다만, 특례적으로 이들의 영리사업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 건데, 국가는 부가세 납세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사업자다. 이렇게 했으면 맞는 말인데, 포함되지 않는다. 참 표현이 애매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2번은 지우시고요. 저렇게만 정리하고 계세요, 아마. 알겠죠? 네. 상당히 논란의 이제 여지가 큰 문제입니다, 2번. 3번. 청산 중에 있는 내용 없어지겠네요. 계속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이런 계속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이런 게 다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다 속임수예요.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하고 있으면 사업자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강조했어요. 사업을 하면 사업자예요. 뭐? 사업자 등록 여부. 그렇죠? 어떤 행정 절차는 다 무시해요. 뭐만 하고 있으면 그냥. 그렇죠. 사업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네. 폐업이란 말이 나올 때만 조심하면 돼요. 폐업. 알겠습니까? 네. 폐업 이유는 뭐기 때문에? 소비자이기 때문에. 폐업이란 말만 조심하고요. 나머지는 다 속임수예요. 뭐만 하고 있으면. 공급이나 거래나 사업만 하고 있으면 다 사업자입니다. 알겠어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야, 등기가 없어졌다. 그랬다고 해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부가세를 추징할 수 없느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폐업이란 말 없고는 전부 다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자로 본다. 이렇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4번.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여러분? 사업자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사업자이면 납세의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 12번이 예전에 그 문제인가? 5번.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다. 땡. 그죠? 네. 그래서 12번에 2번은 좀 지워주시고요. 이런 표현은 앞으로는 안 나와요. 네. 기출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논란이 있었던. 네. 저런 식으로 갖고 계시면 되고, 12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3번과 같이, 그죠? 네. 이런 게 이제 자주 나옵니다. 표현이. 네. 우리 판단 기준은 뭐다? 뭐만 하고 있으면? 그렇죠. 네. 사업만 하고 있으면. 자, 13번. 현행 부가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자, 뭐가 틀렸는지 설명해 보세요. 1번은. 그렇죠. 용역의 수입을 과세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땡. 여기 보세요. 여기 없죠? 없습니다. 과세거래가 아니에요. 뭐는? 용역의 수입은요. 이것도 너무 자주 나온 문제죠. 2번. 작년부터요. 우리 관세사 기출문제가 조금 이상하죠? 알겠어요? 우리 그 객관식 기출문제가 이제 처음 1, 2, 3회 정도는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이제 주로 묻는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조금 이제 쉬운 내용을 좀 주로 물어봤습니다. 너무 쉽게 내었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물론 이제 문제는 쉬워요. 근데 이제 세무사와 회계사와 좀 다른 유형으로 갑니다. 시험 문제가. 왜 알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 다르게 내려다 보니 어디서 낼 수밖에 없어요. 좀 구석진데, 그쵸? 네. 절대 물어보면 안 되는 그런 구석진 데서 이제 좀 물어보더라고요. 문제를. 근데요, 그 구석진 문제가 몇 문제 정도 되냐면 한 서너 문제밖에 안 돼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두 문제만 그런데 구석진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느낌이. 이놈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신기하네. 왜 이런 데서 물어봤지? 막 화가 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전혀 그거 무시하거든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좀 버려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항상 뭐 강조해요, 여러분? 경제성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에 문제를 풀 때 이제 오늘 하고 뭐 다음 주부터 이제 조금 계산 문제가 좀 나오기 시작할 건데 계산 문제는 절대 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네.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계산 문제는 열심히 풀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망하죠, 그렇죠? 다른 것도 영향을 미쳐요. 계산 문제는 일단 풀지 말라고 합니다. 나중에 풀면 돼요. 시간 남으면.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네. 자, 13번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 네. 2번. 부가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며, 맞죠? 그럼 모든 사업자냐? 그런 의미네요. 그죠? 부가세 과세 거래를 행하는 과세 사업자만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 뒤에 말이 맞는 말인 거 봐보세요. 과세 거래를 행하는 과세 사업자만이 납세 의무자로 한다.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네요. 그렇죠?
일단 과세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이고 과세 사업자가 어떤 거래를 향하여요? 과세 거래. 네. 3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0인 건 맞는데 납세 의무자 맞죠? 납세 의무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매입세 공제도 되는 거고요. 3번 틀렸고요. 부가세법상 모든 과세 사업자는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때 생비환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땡. 그쵸? 과사업자 중에 누구는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일반 과세자도 뭐 영수증 발급할 수 있죠. 자, 5번 부가세 모든 과세업자는 애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땡. 간이과세는 아예 뭘 하지 않아요. 애정신고를 하지 않죠. 자, 여러분 10분만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